모두가 배고팠던 1960년대. 단돈 10원으로 서민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던 라면. 정말 나라 임금님도 가난은 구제 못한다고요. 얼마나 그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밀가루 가지고 이 라면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는 너무나 획기적이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최초로 라면을 선보이며 라면 시장을 이끌었던 삼양식품. 이는 롯데의 신춘후를 자극한다. 신춘호 회장이 하고 싶었다고 했던 그 아이템이 바로 라면. 신격호 회장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라면이라는 것을 하냐. 그런 게 무슨 돈이 되겠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일에나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 신격호와 갈라서면서까지 라면 사업에 뛰어든 신춘호. 하지만 절대 강자에 가려 오랜 시간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 당시는 이제 라면을 좋아는 했는데 아는 라면은 삼양라면밖에 몰랐죠. 삼양라면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노란데 이렇게 쓴 거. 그래서 다른 라면을 몰랐어요. 95%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며 영원할 것 같던 삼양의 신화는 일순간 무너진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삼양라면에서는 우지는 공업용이다.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악성루머가 돕니다. 어떤 악성루머가 도냐면은 삼양식품의 전중유 회장도 자식들한테 라면을 절대 먹이지 않는다. 굉장히 아픈 루머죠. 삼양의 추락과 함께 마침내 승자로 우뚝 선 농심.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개척에서 초월까지 라면의 운명을 건 그들만의 전쟁. 그 치열했던 얘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자력으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었던 나라. 1950~60년대 우리의 모습이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고급이었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보지도 못한 그러한 때로는 뭐 고기 덩어리도 들어 있었을 거고. 꿀꿀이 먹다 보면은 그 씹던 껌도 나오고 뭐 비닐봉지도 나오고 사과 껍데기도 나오고 뭐 이랬어요. 그만큼 공공했던 시절이죠. 산업화도 되지 않았고 먹거리도 없었고 전쟁이 끝난 직후였었고. 그래서 전중유 회장이 남대문 시장에 뭐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남대문 시장 가다가 꿀꿀이 사 먹는 사람들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당시의 참담한 시대 상황은 한 기업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굴지의 보험회사 사장이었던 전중윤이 일본 출장길에 우연히 맛본 라면에 평생을 걸게 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폐망 직후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렸던 일본.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국제기구로부터 원조를 받아요. 이게 초기에는 무상 원조 형태를 떼요. 그래서 대부분 밀가루들이 투입이 되면 밀가루나 옥수수가루 혹은 분유가루를 활용한 음식들이 시중에 이제 아주 많이 보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구호물품인 밀가루를 활용한 음식들이 속속 개발됐고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역시 그렇게 일본에서 탄생했다. 당시 일본 라면 시장을 이끌던 묘조 식품을 무작정 찾아간 전중윤. 집요한 설득 끝에 마침내 라면 제조 기술을 전수받기에 이른다. 일본도 라면을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보다는 국민들이 배고픔과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그런 수단적 의미로 그 라면에 대한 철학이 남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전중유 회장이 돈을 벌러 왔는 것이냐라는 것을 유심히 이제 살펴봤겠죠, 그 회장이. 전중윤은 1961년 삼양식품 공업 주식회사를 세운다. 하지만 한 대에 5만 달러나 하는 라면 제조기계 수입부터가 문제였다.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찾아가 라면 시식 자리를 마련한 전중윤. 그릇에 끓는 물을 붓고 잠시 기다렸다
라면 한 젓가락을 시식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탄성을 질렀다고 전해진다. 라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어떤 이제 사업 계획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라면을 한번 먹여봅니다. 시식을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이 김종필 부장이 라면을 딱 먹어보더니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됐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달러가 귀했던 시절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미 농무부에서 지원받은 10만 달러 중 절반인 5만 달러를 대출받도록 주선해준다. 창업 2년 만인 1963년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 삼양라면이 탄생한다. 짜장면이 20원, 커피 한 잔이 35원 하던 시절 삼양라면의 출고 가격은 10원으로 저렴한 편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문제는 꼬불꼬불한 면발이었다. 꼬불꼬불한 모양 때문에 공제용 실로 착각하거나 딱딱하게 튀긴 면을 플라스틱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술 먹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가락술 사다가 아니면 집에서 이제 뭐 반죽해서 밀어서 썰어서 넣고 이제 뭐 멸치나 이런 거는 끓여 먹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그냥 꼬불꼬불하게 생긴 이상한 뭐 딱딱한 그런 어떤 면발에 뭐 스프만 집어넣어서 끓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죠. 재고가 쌓여가자 삼양은 당시로선 파격적인 무료 시식회까지 열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수년에 걸친 노력이 물거품이 되려는 찰나 삼양의 운명을 바꿔줄 조력자가 등장한다.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밤 9시쯤 됐는데 대통령이 전화를 주셨더래. 전 사장 아주 내가 오늘 잘 먹었는데 근데 이게 이왕이면 술 먹는 사람들 먹기 좀 얼큰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어 해서 얼큰 라면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방에 그 군인들 밤에 보초 쓸 때 야식용으로 개발했을 때는 젊은이들 입맛에 맞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해가 자꾸 다양하게 했다고. 배고른 국민들을 보며 식량 자급을 고민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라면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 라면 산업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혼분식 장려 정책은 라면이 대중적 인기를 거두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몇 해 전부터 식생활 개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영양가로 봐서 쌀에 못지않은 밀가루나 콩, 보리쌀 등을 섞어 먹도록 장려해왔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외식업소들은요 일주일에 뭐 며칠을 정해가지고 그날은 밀가루 음식이나 혼분식을 통해서 소비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기도 했었어요. 어마어마한 정치적 코미디이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혼분식 장려를 통해서 라면이라고 하는 게 뭐 많이 붐이 되긴 했죠. 1966년 삼양라면의 생산량이 충청도 쌀 생산량과 맞먹을 정도였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라면 시장의 독보적 1위 자리를 구축한 삼양. 삼양의 성공은 이들 형제에겐 불화의 씨앗이 된다. 바로 롯데의 신격호 회장과 동생 신춘호였다. 신춘호 회장이 하고 싶었다고 했던 그 아이템이 바로 라면. 신격호 회장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라면이라는 것을 하냐. 그런 게 무슨 돈이 되겠냐.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일에나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춘호 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격호 회장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 믿고 갔는데 아주 매몰차게 심하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고 화도 많이 났다고 합니다. 라면 사업을 하겠다고 그게 돈이 되겠나? 일본처럼 시장이 급성장할 겁니다. 도와주시면. 한국은 삼양이 주름 잡고 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삼양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신격호 회장의 반대에 동생 신춘호는 독자적으로 롯데공업 주식회사를 세운다. 신춘호 회장은 내가 형 그늘에서 늘 있느니 내가 한번 직접 해보겠다. 그래서 그때 전 1965년에 돈 자기 돈 500만 원을 가지고 롯데공업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듭니다. 거기서부터 그 라면을 개인적으로 이건 롯데그룹과 관련 없는 그 신형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 회사로 라면 그 회사를 출범시킵니다. 신춘호가 야심차게 출시한
롯데라면.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굉장한 적자에 부진에 부채율이 1000% 가까이 달 정도로 거의 존폐 위기에 있었죠. 이를 생각해 보면 신격호 회장이 충분한 자본금을 지원해 줬다면 신춘호 회장이 이렇게 큰 위기를 겪진 않았을 텐데, 이런 면에서 신춘호 회장이 신격호 회장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보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가의 형제를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편한 관계로 만들어버린 라면 사업. 하지만 신춘호는 라면을 향한 집념을 굽히지 않는다. 삼양라면의 대항마로 왈순마를 출시. 당대의 톱스타 탤런트 강부자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당시로선 거금인 750만 원 상당의 경품 행사까지 벌인다. 어느 라면의 회장님을 우연히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음식점에서 잡수시고 나오시고 나는 먹으러 들어가는데 그 회장님이 나를 딱 보시더니 아, 우리 원수. 때마침 베트남 전쟁에 국군을 파병해야 했던 시절, 베트남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하던 한국군을 위해 롯데공업은 왈순마를 군수물자로 수출한다. 이역만리 전쟁통에서 먹는 라면은 인기였고 롯데공업은 삼양을 추격하기 시작한다. 롯데 제과로부터 이제 별사탕도 이제 제공받아서 그 라면 안에 별사탕도 잡아넣고, 또 라면 120개 사 먹게 되면은 120개 정도 사면 그만 확보하면 고급 탁상 10개도 준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왈순마에 많이 몰렸습니다. 신춘호의 승부수는 계속됐다. 당시 닭고기 육수가 주를 이루던 국내 라면 시장에 닭 대신 한국인이 선호하는 소고기 육수를 사용한 라면을 선보인 것이다. 삼양라면은 닭을 베이스로 한 이제 스프였고, 농심은 쇠고기 라면이라고 하는 소고기 맛을 베이스로 했었는데, 분명히 소고기와 그 닭고기는 분명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95%나 하던 삼양의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25%나 빼앗아온 롯데공업.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란 광고 문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농심 라면을 내놓기에 이른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유재석 씨, 강호동 씨 정도 두 분이 동시에 광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프라이버의 곽규석 선생님하고 구봉선 선생님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던 라면을 출시를 해요. 이 라면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충격. 10수년 동안 그 수성해왔던 라면 시장을 흔들어 놓기에 정말 충분했었어요. 롯데공업에서 농심으로 사명까지 바꿀 만큼 농심 라면의 인기는 대단했다. 그러나 농심의 추격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삼양이 아니었다. 국내 최초로 컵라면을 생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끓는 물만 부어 3분이면 먹을 수 있는 삼양 컵라면. 봉지에서 용기로 일대 혁신이었다. 와, 신기하다. 그때는 컵라면도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못 먹어. 그게 뭐 이제 부잣집 아들이 사주면 뜨거운 물만 부었다가 뭐 3분에서 5분 있으면 그게 라면이 된다는 게, 야, 나는 이거 컵라면 만든 사람한테 노벨상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삿발면 용기에, 용기면이라고 해서 처음 나온 삿발면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호기심도 자극을 했지만 안 먹으면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트렌드에 밀린 것 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신춘호는 또다시 승부수를 던져야 했다. 삼양의 컵라면에 대응할 상품 개발이 시급했던 농심의 선택. 그것은 한국인의 매운맛이었다. 전국의 유명한 양념장, 소위 얘기해서 다대기라고 하는 거를 전부 연구진들이 가서 훔쳐왔어요. 분해하고 해체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이렇게 멀쩡했던 국물이 그 양념장 한 숟갈, 티스푼 하나를 넣음으로써 이렇게 화끈하게 매워질 수 있을까 정도를 워낙 열심히 했다고. 한국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매운맛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선 신춘호. 그는 직원들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고추를 사들이고 일일이 맛을 보고 향을 맡아가며 밤낮 없이 라면 스프 연구에
매달린다. 삼양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를 만들어내는 개척 정신이 돋보이는 그런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지만 굉장히 앞서 있는 사람에 대한 벤치마킹을 잘했고, 그 뒤에 쉬지 않고 R&D, 연구개발을 꾸준히 함으로써 우리의 입맛에 철저하게 맞춰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1년에 걸친 그의 노력은 마침내 신라면이란 결정체로 보답받게 된다. 재밌는 게 신자가 매울 신자거든요. 그 신 회장님 그 성씨예요. 납심자가 아니라 신 회장님이 매울 심자 그 신씨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트라고 그럴지 유머라고 그럴지 아니면 어떤 페이소스라고 해야 될지 신 회장님한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번뜩이는 게 있어요.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이 카페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비자들의 뇌리에 박혀있다.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사나이 대장부가 울긴 왜 울어? 울 때 울더라. 지금도 이렇게 화면 보고 선전 나오는 거 보고 그러면은 요즘은 선전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은 내가 좀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모델들은 이 먹으면은 국물을 좀 여기다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거든. 신라면의 등장은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동안 삼양라면만을 고집하던 음식점과 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라면을 원하게 됐다. 국물 맛은 깊어졌고 끝맛은 얼큰해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았기 때문이다. 칼칼하다 그럴까? 매워서 칼칼함이 아니고 왜 콩나물국 같은 것도 하얗게 끓여도 칼칼하니 그 시원한 거? 네, 그런 맛이 좀 다른 라면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매운맛.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라든지 그다음에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럴 때도 매운맛으로 한번 좀 스트레스를 풀어보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매운맛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한테 되게 인식이 좋게 다가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삼양과 농심의 운명을 갈라놓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다. 공업용 우지를 섞어 만든 라면과 마가린 파동이 일반 식품업계와 유통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 슈퍼마켓과 가게는 라면, 마가린 반품 소동이 줄을 잇고 있고 모든 언론이 뛰어들어서 한 방에 동일한 내용을 우지를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것도 앞에다 공업용이라고 써가지고 사실 한국 사람들은 공업용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업용이라는 단어 하나로 삼양이 추락을 하게 돼요. 당시 국방부는 65만 장병들의 라면 급식을 중단하고 각 부대의 PX 판매도 금지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릴 만큼 사회적 파장은 컸다. PX에서도 안 팔고 그래가지고 그때 멘붕 왔었죠. 멘붕. 라면을 못 먹으니까. 근데 그때 그 군대에서 유일한 낙이 밤에 몰래 취침 점호 끝나고 나서 그 뽀글이 해 먹는 거였거든요. 물 따갑게 해가지고 그 봉지에다가 이렇게 물 넣어갖고 흔들어갖고 먹으면 정말 맛있었어요. 국내 최초로 라면을 출시하며 라면 시장을 이끌었던 삼양식품.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삼양라면은 일순간 몰락하고 만다. 삼양라면 160만 박스가 폐기 처분되고 천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믿고 먹는 라면이었거든요. 믿고 먹는 라면이었고 엄마들이 바빠서 밥 대신 먹어라고 했을 때는 삼양라면이 항상 주방에 있었고 아이들은 자녀들은 정말 어떤 의심도 없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라면을 먹었었고 먹고 나면 든든했고 우리들의 삶 속에 라면이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배신감이 컸었고 그러면서 삼양라면은 먹으면 안 돼. 팔아주지 마. 이런 정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급속히 퍼졌었어요. 삼양의 추락은 곧 농심의 기회였다. 농심은 공업용이 아닌 식물성을 쓴다고 재빠르게 정정 기사를 냈고 그때부터 라면 시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농심으로 넘어간다. 농심이 라면 전쟁의 승자로 우뚝 선 것이다. 1989년에 있었던 삼양라면 우지 파동 사건의 진실은
7년 6개월을 끈 법적 공방 끝에 무죄가 밝혀진다. 식용우지는 고급 기름이어서 무해하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다. 이로써 누명을 벗게 된 삼양. 대법원 무죄를 받고 나서부터 전부 항소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 문건도 여러 번 봤는데 하면은 반드시 삼양이 이긴다고 돼 있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새삼 내가 이걸 재판하면 또 이만큼 시간을 끌면은 라면이 다시 논쟁의 무대 위에 올라가니 나 그거 안 하겠다. 이망 손해고 다시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나 IMF 위환 위기까지 거치면서 삼양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바로 그때 전북 익산에서 시작된 삼양라면 사먹기 운동. 당시 익산에는 삼양라면 공장이 있었고 시민들은 삼양의 재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다. 익산 공장과 삼양식품은 한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익산 공장이 살아야 익산에 산다라는 그런 등식도 있었고, 그 등식 성립한 배경에서는 삼양식품 정준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익산에 대한 애정 자체를 익산 시민이 알았는 거죠. 그래서 삼양식품을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삼양식품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2005년 삼양라면은 대한민국을 또 한 번 뜨겁게 달군다. 일명 나춘새 삼양라면. 2005년 10월 3일까지다. 나춘새라는 독특한 유통기한 표기법은 순식간에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은다. 알고 보니 다는 익산공장 생산시설 기호. 나춘새는 30년간 익산공장을 지키며 품질 관리를 해온 직원의 이름이었다. 1963년 첫 출시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회사 삼양라면의 우직함이 나춘새 씨 얘기와 함께 널리 회자된다. 그분이 굉장히 실제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근면 성실함 때문에 이름에서 기인한 그 별명이 있었는데 바로 마당쇠였다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집중 포커스가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음식을 먹든 간에 식품을 살 때는 그 판매자, 뭐 생산 관리 책임자의 이름을 저 개인적으로 항상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요. 이후 삼양은 꾸준한 신제품 출시로 재기의 발판을 다지게 된다. 대한민국 라면 역사의 획을 그으며 반세기를 라이벌로 지낸 삼양 전종윤 회장과 농심 신춘호 회장. 이들의 뜻밖의 공통점이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슬하에 모두 쌍둥이 아들을 둔 것. 알게 모르게 비교되는 집안 경쟁은 현재 쌍둥이 2세 간의 경영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던 시절. 서민들의 곁에서 가난과 허기를 달래주던 라면. 뜨끈한 라면 한 그릇에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라면에 평생을 바친 이들이 있어서였다. 라면 하나에 울고 웃으며 대한민국 라면의 성공 신화를 이끈 삼양, 그리고 농심. 숙명의 라이벌이 펼치는 라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